도대체 벤코리아 캠페인이 태국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단순한 감정 싸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국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대. 설마 그 정도로 큰 영향이 있어? 당연하지.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몰라. 이제는 그들이 전처럼 태국에 오지 않으니까 관광업이 휘청거리고 있대. 그럼 총리나 정부는 뭐 하고 있어? 아무 해결책도 없는 거야? 모르겠어. 그게 정말 답답해. 이제는 새로 취임한 패통탄 총리한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여기 태국의 현 상황을 비관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대화 중 한 여성은 이게 다 우리 태국인들 때문이라고 화를 내며 급기야 울어버리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타피 이티폰이라고 합니다. 올해 24살이고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현재는 학교도 다니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은 그리 형편이 좋지 않아요.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많이 하시지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집안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관광객을 상대하는 일들이에요. 태국에 오시는 한국인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거나 식당에서 일하거나 호텔에서 프론트 업무를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방콕 중심가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매일같이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곳은 정말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 매출의 80%는 한국인 관광객들 덕분이었어요. 한국 분들이 한번 방문한 후에 블로그에 후기를 남겨주시곤 했는데 그 후기를 보고 찾아오는 한국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블로그에서 보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온 분들이 많아서 덕분에 가게는 항상 북적였죠. 사장님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 손님 대부분이 한국인들로 채워졌고 사장님께서는 한국 손님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마사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셨고 메뉴판도 아예 한국어로 된 버전을 따로 준비할 정도였죠. 그만큼 한국인 고객들이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었는지 아시겠죠? 저희 직원들도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어요. 손님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였죠. 그래서 저희에게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말 소중한 손님들이었어요. 한 번은 그분이 마사지를 마치고 나가면서 제 손에 팁을 쥐어주셨는데 그 팁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그때가 유독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달에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면서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 그분이 주신 팁은 저에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생활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날 밤은 부모님 병원비 걱정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그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어요.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늘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예의를 지키며 우리를 존중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한국인 손님들을 언제나 반기고 그분들의 방문을 고대했어요. 가게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는 매일같이 한국 손님들로 북적였고 그 덕분에 저희도 활기가 넘쳤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한국인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손님들로 가득했던 저희 가게가 이제는 조용한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 변화는
최근에 태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밴 코리아 운동 때문이에요. 혹시 밴 코리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일이 시작된 건 작년 10월 말쯤이었어요. 태국의 한 언론사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 태국인들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부터였죠.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태국인들이 한국 공항에서 집단으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특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잖아요. K-팝, 드라마, 한국 음식까지 열광적인 팬들이 많은데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이 정말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태국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을 반대한다는 밴 코리아 운동이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였죠. 하지만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사실 한국에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태국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특히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머무르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의 수가 2015년에는 약 5만 2천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5만 7천 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내 태국인들 중 약 78%가 불법 체류자라니 믿기 어려웠죠. 한국에 오는 대부분의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한다는 걸 깨닫고 저는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태국인들은 과거에 항공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90일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으로 갔죠. 대부분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처음에는 적법하게 입국했지만 이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중 일부는 임금과 노동 환경 때문에 합법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져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머무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태국인들에 대한 까다로운 입국 절차를 다루는 것이 당연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었으니까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마약 밀수나 성매매 같은 심각한 범죄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는데 이런 범죄들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한국 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성매매 조직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큰 혼란을 겪기 시작한 거죠.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이 마약을 복용하고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죠. 또 다른 사건으로는 안양에서 태국인이 필로폰 16kg을 반죽 기계에 숨겨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경남 창원에서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들이 성매매 조직에 고용되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이 적발됐어요. 또 서울에서는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변태적 성매매를 광고하며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버젓이 마약 밀수나 성매매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태국인들의 범죄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입국 심사 강화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많은 태국인들은 이런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푸대접을 받고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소식만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선동하면서 밴 코리아 운동이 유행처럼 번졌죠. 더 안타까운 것은 태국 정부가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 체류자 수만 명이 태국으로 강제 송환될 때도 엄격한 처벌은커녕 이를 방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태국의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이나 의류를 불태우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저도 그 영상을 봤지만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그 움직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태국 여행협회 회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별로 볼 게 없고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이 더 좋다고 말한 거죠. 그 말에 한국인들은 크게 반발했고 SNS에는 태국 여행을 취소하겠다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국 여행사들도 태국 여행 상품을 줄이거나 없애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양국 간의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레 태국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태국 정부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태국으로 몰려왔거든요. 이에 태국 관광업계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로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며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기대와 달리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내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점점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사지 샵에서 보인 비매너 행동은 정말 극에 달했어요. 한 번은 중국인 손님이 마사지를 받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말로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지만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돈을 안 내려고 작정한 듯 보였어요. 매니저가 나와서 설득을 해도 듣지 않았죠. 더 황당했던 건 화장실을 사용한 후 대변을 보고도 물을 내리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경우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그 상태를 확인했을 때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물을 내리는 건 기본적인 매너인데 중국인들이 다녀간 후엔 화장실이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곤 했어요. 심지어 바닥에 휴지가 널브러져 있거나 변기 주변이 더럽혀져 있는 경우가 많았죠. 심한 경우에는 가게 앞에서 대놓고 노상방뇨를 하는 중국인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성 손님이 마사지를 받고 나간 직후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길 한복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더군요. 그 장면을 본 저희 동료들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저희 마사지 샵은 절대 퇴폐적인 곳이 아닌데 일부 손님들은 그런 곳으로 착각하고 이상한 요구를 하곤 했죠. 한 번은 어떤 손님이 마사지를 마친 후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고 제가 거부하자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그 중국인 손님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과 매니저님까지 나와서 이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 손님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상황이 악화되어 경찰까지 부르게 된 적도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사지 샵에 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일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계속 참아야 하는 스트레스도 커져만 갔고요. 그래서 결국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만두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희 마사지 샵의 평점은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대부분 중국인 손님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남겼죠. 이로 인해 가게의 매출도 절반으로 급감했고, 사장님은 대출금과 직원들의 월급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셨어요. 처음엔 직원을 하나둘 줄이는 선택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가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셨고 저 역시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직업을 잃으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자연스레 저희 집안의 형편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도 벅찼죠. 매일같이 일하던 곳이 문을 닫고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지니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땐 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그들의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결국 가게를 무너뜨렸고 저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준 셈이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금 돌아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 많이 왔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그때의 한국인들을 생각해보면 태국 문화를 존중해줬고 태국 사람들에게도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규칙을 잘 지키며 공공장소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요. 이곳이 태국인지 아니면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인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중국인들은 태국에 와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데서나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너무 빈번해요. 제 친구 민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인 단체 손님이 오는 날이면 정말 힘들어해요. 그들은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많고 테이블 위에 음식을 흘리거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도 다반사래요. 민타는 그런 상황을 매일같이 정리해야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게다가 중국인 단체 손님들은 목소리도 너무 크죠. 민타가 말하길 그들이 떠들 때면 귀가 멍멍할 정도로 시끄럽다고 해요. 하루 종일 큰 소리 속에서 일하고 나면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마치 싸우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대화를 나누고 민타는 중국인 손님들의 소음 때문에 다른 손님들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이 불편해져서 이제는 잘 찾아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해요. 사장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번 오면 그날 매출이 크게 오르는 걸 좋아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하신대요. 꾸준한 단골 손님이 식당 운영의 핵심인데 중국인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식당을 어지럽히고 나가면 오랫동안 찾아주던 단골들이 떨어져 나갈까 걱정된다고 하셨죠. 한두 번의 관광객들이야 큰 돈을 쓰고 가지만 꾸준한 손님이 사라지면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장님은 점점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는 것을 불안해하셨답니다. 그들이 휘집고 나간 뒤에는 언제나 정리할 게 많고 주변 상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민타와 나눌 때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던 시절이 그리워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친절하고 우리를 존중해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언제나 매너 있고 정돈된 태도로 태국 문화를 존중했는데 이제는 그런 한국인들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민타도 저도 그때가 그립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태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밴 코리아 캠페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태국에서 이렇게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무슨 이유로 굳이 태국을 찾아오겠어요? 태국 말고도 한국인들이 갈 만한 나라는 많죠. 요즘 한국 사람들은 태국 대신 베트남의 나트랑이나 푸꾸옥으로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태국은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반환 운동을 벌이는 걸 보면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손님을 내쫓는 격이니
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반환 캠페인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한국인들은 태국에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 큰 경제적 기여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정말로 위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대체 여행지가 많고 그들이 떠나면 태국의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니까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에 돌아오게 될 텐데 왜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소셜미디어를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태국 소셜미디어를 보면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들이 넘쳐나는데 그 게시물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 거부의 진짜 이유도 모르면서 그저 조회수나 인기를 위해 선동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거든요. 이런 얄팍한 행동들이 우리 태국 전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참 철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저는 화가 나서 한국 입국 거부의 진짜 이유를 알려주는 정보나 뉴스를 링크로 걸어 댓글을 달곤 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말도 함께 적어놓죠. 하지만 그런 제 댓글은 거의 항상 삭제되더라고요. 사실을 알려주려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삭제해버리는 그 태도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저 자극적인 소식만 보고 자신의 감정만으로 판단해서 태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 속이 상해요.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씁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셜미디어를 안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렇게 일부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태국 경제가 휘청이고 저 역시 직장을 잃게 됐어요. 이제는 새롭게 일할 곳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저만 겪는 어려움일까요? 태국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거예요. 반한 감정이 태국 전체에 퍼지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죠. 아마도 태국 사람들은 단순한 생각으로 밴 코리아 캠페인을 시작했을 거예요.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한국 정부가 태국에 사과라도 할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이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밴 코리아 같은 캠페인은 태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캠페인을 당장 멈춰야 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 답답해서입니다. 솔직히 이런 의견을 태국 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라도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저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이 상황을 멈추고 다시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까요. 사실 한국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는 것보다 한국에 불법 체류하며 세금도 내지 않고 돈을 벌어가니 이는 한국 입장에선 사실상 외화를 유출하는 것과 다름없죠.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추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하고 이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불법 체류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한간에는 태국이 한국보다는 일본과 더 친교가 있다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일본이 태국에 얼마나 큰 이익을 주고 있는지는 저는 잘 체감하지 못하겠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친교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 제발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에 대한 문제를 태국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태국의 정치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총리였던 세타 타위신이 해임되고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새로운 총리로 임명되면서 태국의 새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거든요. 전 총리였던 세타 타위신은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그저 유감을 표현했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문제는 점점 악화되었고 한국과 태국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죠. 그래서 저는 새롭게 취임한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태국과 한국은 오랜 시간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였고 저는 그 관계가 다시금 예전처럼 회복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을 찾아 우리가 사랑하던 그 활기찬 태국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